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촉강법, 입경분석법, 토양색, 토양수분 등 토양을 구분할 수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내느냐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촉강법입니다. 촉강법. 직접 손으로 만지는 건데요. 촉강법은 이렇게 기준을 두 개로 나눴어요. 토양 리본 길이, 그리고 토양에서 발생하는 촉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그게 어떤 토성을 가지고 있는 토양이냐 이렇게 나눠봤는데, 토양 리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요런 걸 말합니다. 요렇게 토양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밀었을 때 이렇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 있죠. 이걸 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바닷가 그런 모래라면 이게 전혀 되지가 않겠죠. 그럼 그 토는 사토라는 거죠. 이건 점토, 어느 정도 점토 성분이 있어야 가능한 거겠죠. 자, 어쨌든 요거를 리본 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총 4가지로 한번 토성을 나눠볼게요. 사토, 그리고 양토, 그리고 식양토, 그리고 식토, 이렇게 4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사토 같은 경우에는 리본 길이 다 0cm예요. 얘는 0cm. 그리고 양토 같은 경우에는 2.5cm 미만. 식양토 같은 경우에는 2.5cm에서 5cm. 그리고 5cm 이상 식토가 이제 점토죠, 점토. 가장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처음에 리본의 길이를 알고 가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크게. 그 다음 이제 촉감입니다, 촉감인데, 촉감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사자 들어간 얘들, 미사자 들어가는 얘들, 요 두 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거는 일단 사토는 뭐 뭉쳐지도 않고 떨어지고, 양질 사토는 이 공은 만들 수 있지만 리본은 못 만든다. 뭉쳐질 수는 있지만 리본은 못 만든다. 양질 사토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갈리는 소리가 들리고 모래처럼 껄끄러운 느낌이 강하다. 갈리는 소리가 들리고 모래처럼 껄끄러운 느낌이 강하다 하면은 일단 사자 들어간 애라고 보면 되고, 밀가루같이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다 하면은 미사자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2.5cm 미만 뭐라고 했어요? 양토라고 했죠, 양토. 양토인데 갈리는 느낌 들고 모래처럼 껄끄러운 느낌이 강하대요. 그럼 사양토겠죠, 사. 근데 부드럽대요. 미사겠죠. 사질양토, 미사질양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식양토도. 식양토 갈리는 소리 들리고 껄끄럽고 밀가루 같고 미사, 사. 얘도 사, 미사. 똑같습니다. 얘도 사, 미사. 똑같은데, 그럼 이 마지막은 뭐냐면은, 껄끄럽 부드러운 느낌이 약하고, 그러니까 껄끄럽기도 한데, 부드럽기도 한데, 둘 다 느낌이 약해. 그러니까 중간이란 거죠, 중간. 중간은 그냥 양토 써주시면 되고, 식양토 써주시면 되고, 식토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문제가 나오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걸 통째로 다 외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이제 입경분석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입경분석법은 이제 얼마나 크기냐, 이건데,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거예요. 체분석법. 이렇게 격자형으로 막 체 있죠, 저희 요리할 때 쓰는 거. 이런 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 번호는 10번부터 325번까지 있는데, 10번 같은 경우에는 2mm 이하를 걸러낼 수 있고 27번 같은 경우 0.05mm를 걸러낼 수 있대요. 2mm 이하는 모래, 우리가 흔히 부르는 모래고 0.05mm는 우리가 흔히 미사라고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체분석법에는 0.05mm 이상 모래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미사랑 모래 사이에 사이 크기의 이제 그런 입자들을 분석하는데 이 체분석법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개의 특징들 알아가시면 좋습니다. 다음, 이제 침강법을 이용하는 미세 입자 분석법인데, 침강법은 입자를 물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무슨 법칙이 이제 발견이 되냐면은 스토크의 법칙이 이제 사용이 돼요. 여기서
스토크의 법칙이 뭐냐면은 구형 입자가 액체 내에 침강할 때 침간 속도는 입자 크기와 액체 점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법.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입자 크기가 크면은 빨리 가라앉을 것 같고 액체 점성이 크면은 좀 액체가 막 잡아당기니까 입자가 늦게 될 것 같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자의 침간 속도는 입자 비중에 비례, 비중이 클수록 더 빨리 가라앉고요. 입자 반지름 제곱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입자가,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입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빨리 내려간다. 액체 점성 개수에 반비례. 액체가 막 달라붙고 점성 개수가 높아서 입자를 달라붙게 하면은 더 늦게 내려간다 이 말이고, 이거를 약간 인터넷에서 좀 재밌는 걸 한번 봐가지고 이해가 확 가실 것 같아서 스토크의 법칙을 이용한 거죠. 이것도 쌀 씻는 건데 쌀을 이렇게 붓습니다. 부으면은 쌀알이 비어 있어서 비중이 낮거나 이런 이물질들 있죠. 이물질들 이런 게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누가 그 스토크의 법칙을 이용한 거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놨길래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고, 이 스토크 실험에서는 가정 조건이 있어요. 가정 조건. 이렇게 이런 조건으로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죠. 그 조건이 4개 정도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이 조건이 있어야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토양 입자는 단단한 구형으로 동일한 입자 밀도를 가진다. 동일한 입자 밀도를 가졌다. 두 번째, 입자가 침강할 때 입자 간 마찰은 무시한다. 입자가 침강할 때 어떤 건 빨리 충돌하고 어떤 건 뭐 늦게 가고 이래가지고 둘이 충돌할 수가 있잖아요. 충돌 아마 할 거예요, 거의 무조건. 근데 이런 거는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액체 분자의 브라운 운동을 받지 않을 정도로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액체나 기체 속에 미소 입자들이 있는데, 이 미소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는 현상을 말해요. 불규칙하게. 규칙이 없는 거죠. 이 액체나 기체에 이제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 운동하는 거에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토양 입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토양 입자를 막 치겠죠. 막 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입자가 클 때는 이 브라운 운동을 거의 안 받는다고 볼 정도로 값이 나오는데, 입자가 작게 되면은 브라운 운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 침강 뭐 속도라든지 침강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값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입자는 브라운 운동을 받지 않을 정도로 크다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 입자의 침강 종말 속도는 난류 현상이 일어나는 임계 속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다음 피벳법입니다. 피벳. 입자 크기별 침감 속도의 차이를 이용하여 직접 토양 현타객을 채취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입경 범위의 토양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 이건 어떻게 측량하냐면은 실린더의 현타객을 흔든 다음 고정시키고 실린더에 막 흔드는 거예요. 토양이랑 합쳐진 현타객을 흔들고, 이거는 정해진 게 있어요. 기준이 8시간 후에, 그리고 피펫 끝이 현타객 표면으로부터 10cm 깊이 위치한 곳에서 5초 동안 10mm 채취.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켜줘야지만 이 피벳법으로 나온 이제 결과치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그렇고요. 다음 이제 비중계법입니다. 비중계법은 토양 입자가 침강함에 따라 현타객 중에 토양 함량이 낮아지고, 그쵸?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채웠어. 토양 입자 막 뿌렸어요. 근데 시간 지나면 다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위에는 없고. 그 말이에요. 현타객의 비중도 낮아진. 그 말입니다. 밑에 다 가라앉게 되니까 여기에는 비중이 낮아진다. 이걸로 재는 거예요. 이걸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하고 이제 결과치를 내는 거죠. 자, 침강 시간이 동일할 경우 식질토 현타객이 사질토 현타객보다 비중이 크다. 식질토는 뭐예요? 사질토보다 입자가 작죠? 입자 크기가 작아요. 입자 크기가 작기 때문에 더 위에 둥둥둥 오래 떠 있으니까 사질토 현타객보다는 비중이 큰 거죠. 더 둥둥둥 오래 떠 있으니까. 사질토는 금방 슝 내려가고 없는데 이 점토는 이렇게 떠 있잖아요. 뜬 거를 채취해서 가져가니까 당연히 비중이 크게 나오겠죠. 그쵸? 다음 토양의 밀도입니다. 토양 밀도. 입자 밀도 우리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입자 밀도는 변하지 않아.
토양의 입자 밀도는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고 일반적인 토양 입자는 0.6에서 0.7 g/cm 세제곱. 유기물이 많을수록 낮아집니다. 용적 밀도는 일반 토양 용적 밀도는 1.2에서 1.35 g/cm 세제곱. 이건데 이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단독으로. 입자 밀도는 지문 중에 하나로 입자 밀도는 2.6 정도 된다. 물론 맞는 지문으로 나오겠는데 이게 만약에 틀린 지문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 토양의 입자 밀도는 1.2에서 1.35 g/cm 세제곱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네, 아셨죠?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토양의 수분에 따라서 어떻게 토양이 구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 수분과 견지성의 관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죠. 여기 토양 수분 그래프예요. 토양 수분 그래프인데 여기서 한 개씩 봅시다. LL 요거는 액성 한계라고 불리고요. PL 소성 한계라고 불립니다. SL 수축 한계라고 불리고요. 이렇게 불리고요. 다음 어딨죠? PI. 네, PI 있는데 얘는 이제 가소성입니다. 가소성.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소성. 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성을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쇄성. 이쇄성이 뭐냐면은 부스러지는 성질 말이에요. 여기는 부스러지는 성질, 얘는 소성을 가지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소성이 뭘까? 소성이 뭐냐면 우리가 찰흙 생각하시면 됩니다. 찰흙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눌렀어요.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 상태로 가만히 있죠. 이렇게 가만히 있죠. 근데 우리가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 이렇게 눌렀어요.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죠. 스펀지는. 그쵸? 이렇게 되돌아오지 않는 성질을 소성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힘을 가했을 때 물체가 파괴되지 않고 힘을 제거해도 다시 원래 성질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요거를 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성.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뭐 강성이란 말도 있는데 강성은 토양이 건조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성질을 말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뉘어집니다. 여기서 만약에 액성한계 이상의 수분이 들어가면은 액체 상태가 되고 액성한계 이하 그리고 소성한계 이상은 소성 상태. 소성 상태보다 낮아지면은 이제 이쇄성인데 이쇄성은 그러니까 이 소성한계보다 수분이 낮아졌어요. 그럼 바스라지는 거고 소성한계보다 좀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그냥 눌린 상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파괴되지 않고. 점토 광물별 소성의 크기인데 이거는 양이온 치연 능력과 이제 관련이 있어요. 양이온 치연 능력 조금 더 이후에 할 텐데 보시면 몬몰로나이트가 양이온 치연 능력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일라이트, 그 다음에 할로이사이트, 그 다음 카올리나이트, 그 다음 가수 할로이사이트인데 그 순서대로 소성 크기가 크고 작고가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자, 다음 이제 소성 한계. 소성 한계는 이제 PL. 토양이 소성을 가지고 있는 최소 수분 함량. 그쵸? 여기서 수분이 적어지면은 바로 부스라지고, 자, 액성 한계. 여기인데, 여기서 수분을 좀 더 받게 되면은 아예 액체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토양이 소성을 가지는 최대 수분 함량인 거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 토양색으로 토양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이런 부분인데, 요게 이제 대표적인 사진이에요. 토양색을 볼 때 대표적인 사진이고, 그래서 이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명도, 그리고 이렇게 뺑 둘려져 있는 거는 뭐겠어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로축은 채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색상은, 자, 0부터 10까지 총 몇 단계예요? 명도 0부터 10까지 총 11단계입니다. 0부터 10까지 총 11단계로 나눠지고 토양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검정색은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토양 면도는 한 이 정도부터 여기 정도부터 8까지만 7단계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요 사이만 이제 본다는 거예요. 토양은. 요거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검은색은 0,
흰색은 10으로 나뉘고 총 11단계로 구분을 하고 토양 같은 경우는 2에서 8까지만 본다. 7단계로만 본다. 토양 명도는 V value라고 하고요. 다음 이제 색상 한번 봐볼까요? 색상은 일단 5개 색으로 봐야 돼요.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요 5개인데 이 사이색, 이 중간색 5개까지 포함해서 10개의 색상으로 구분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파랑과 초록 사이에 청목처럼요. 이렇게 10개 색상을 구분해주고 이 10개 색상, 각 색상은 또 2의 배수로 해서 4단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2.5R 이건 뭐겠어요? 빨간색인데 이 2.5 값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이고 5R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채도 보겠습니다. 채도 쭉 이렇게 나와 있는 얘인데 사진이랑 좀 달라요. 이거는 컨셉 토양학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으시면 안 되고 자 회색에 가까울수록 낮은 값을 가집니다. 여기 이 명도 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낮은 값을 갖게 되고 그게 1입니다. 1부터 8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는데 1, 2, 3, 4, 5가 아니고 6, 8 이렇게 총 6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는 다르게 토양 색에 관한 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유기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암갈색에서 흑색을 띱니다. 유기물의 함량이 많으면은 약간 흑색을 띱니다. 우리 가끔 보면은 나무 같은데 오래된 나무들 이렇게 화단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검은색으로 막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그 부식이라고 하고 그거를 일단은 부식이라고 하고 그거는 검정색을 띠죠.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자, 다음 철과 망간이 산화 상태일 때는 붉은색, 환원 상태일 때는 회청색, 녹색을 띠게 된다. 맞습니다. 철이 산화가 돼 있으면은 이제 빨간색을 띠고 망간도 그렇고 그 환원 상태일 때는 회청색, 약간 회색깔, 회색 비스무리한 색을 이제 띠게 됩니다. 자, 부식 아까 말했던 검은색, 염류는 흰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웬만하면은 화산회, 회색을 띠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토양색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 4강까지 이제 왔는데 좀 더욱더 많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도 제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